네, 안녕하세요. 안정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이렇게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구조체라는 것은 되게 설계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사실 구조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학생 정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이제 이러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학교나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시스템을 한번 설계해보겠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체에 대한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인데요. 학생 정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학생이라는 틀이 필요해요. 이 학생이라는 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속성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학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학점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를 프로그래밍 상에서 그대로 구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구조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대로 이렇게 struct 이렇게 구조체를 만드는 명령어를 넣어주시고, student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체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첫 번째로는 int number 이런 식으로 학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캐릭터 배열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name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GPA라고 구현을 해서 특정한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 관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물론 이제 이렇게 안 해주고 넘버 배열 따로, 네임 배열 따로, GPA 배열 따로 관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튜던트라고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객체 자체를 프로그래밍 안에서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상에서 되게 관리가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어떠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학생 정보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했을 때 따로 서버를 구축해서 그 서버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정보가 들어갈까요?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란 걸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요. 이 경우에 이제 테이블 학생이란 걸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죠.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 안에는 다양한 속성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것 중에서 이렇게 학번, 이름, 학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속성을 이렇게 명시해서 관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게 이 프로그램의 구조체와 그대로 매칭이 되죠. 즉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 이 서버에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이러한 학번, 이름, 학점을 그대로 1대1로 매칭해서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상에서 이러한 구조체를 number, name, GPA 따로따로 이제 한 명의 스튜던트에 대해서 각각의 number, name, GPA를 아주 관리하기가 효율적인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오거나 할 때도 이렇게 1대1로 매칭시켜버리면은 순식간에 데이터를 뽑아올 수도 있고, 한마디로 데이터 모델링 전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구조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클래스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구조체에 비해서 더욱더 보안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용에 있어서 더욱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구조체가 사용되는 이유 같은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나 데이터베이스 접근적인 측면이나 아주 굉장히 프로그램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구조체가 왜 쓰이는지 그러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런 실습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조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바로 구조체의 활용 부분인데요. 이제 구조체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볼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형태,
어떠한 틀이 있으면 어떠한 실습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틀이 있으면 그걸 프로그래밍 상으로 그대로 옮길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틀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름 뭐 아니면 사는 지역이나 그 다음에 점수 뭐 이렇게 나이 같은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한마디로 자기가 어떠한 데이터를 설계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구조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C 언어에서는 구조체의 활용이 불가피하죠.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구조체를 활용하는 능력은 C 언어 개발자한테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구조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활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구조체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서 몇 가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의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프로그램 전반적인 설계 자체를 이제 구조체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잘 된 프로그램은 구조체나 클래스 같은 게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자, 한번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어렵지 막상 실제로 해보다 보면은 이렇게 작성하는 게 더 편리하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실습을 해보는데 첫 번째 실습은 구조체를 이용해서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대부 C++을 실행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truct 포인트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포인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좌표 평면 상에서 하나의 점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자, 이제 하나의 점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바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int x와 int y입니다. x좌표와 y좌표. 그 다음에 렉트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이 렉트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의미해요. 좌표 평면 상에서 사각형은 어떠한 특징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개의 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struct point, 그 다음에 struct point p2 이런 식으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점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으로 사각형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조체를 정의해줌으로써 명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한 거죠. 바로 int main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struct rect r을 만들어 줍니다. 즉 r이라는 이름의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int w h area 그다음 peripheral을 만들어 줍니다. 자, area 같은 경우는 넓이고 peripheral 같은 경우는 둘레를 의미하죠. 자, 이렇게 바로 입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좌표를 입력하세요. 자, 스캔 F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입력받는데요. R.P1의 X좌표, 그 다음에 R.P1의 Y좌표를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받습니다. 즉 왼쪽 위 점에 좌표를 입력받는 거고요. 그 다음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좌표를 입력하세요. 자, 이 경우는 이렇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자, P2에 있는 X좌표와 P2에 있는 Y좌표를 이렇게 입력받으면 되겠죠. 이제 W 같은 경우는 R.P2.X에서 R.P1.X를 뺀 것과 같습니다. 이건 너비를 의미해요. 즉 X좌표의 차이점을 의미하겠죠. 오른쪽 하단의 좌표가 더 분명 클 거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서 이렇게 왼쪽 상단에 빼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math 함수를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math.h 헤더 파일을 추가해주고 avg를 넣어줍니다. avg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구현도 했었죠. avg는 뭐냐면은 절대값, 즉 이게 만약에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avg로 묶어서 항상 양수, 즉 너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h 또한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avg r.p2.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면 되겠죠. 이제 area 같은 경우는 너비이기 때문에 w와 h를 곱한 그 값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peripheral 같은 경우는 더하기 2 곱하기 높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둘레가 정확하게 구해지겠죠. 이제 바로 결과를 출력하면 됩니다. 사각형의 넓이는 %d이고 둘레는 %d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 area와 peripheral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코드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y가 아니라 높이니까 h가 되겠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이니까 마이너스 10에 한 10 정도를 넣어주고 오른쪽 하단이니까 한 5에 3 정도 넣어줄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우리가 입력한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가 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프로그램을 구조체를 이용하면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먼저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